자, 오늘은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 오늘은 이상설 선생이 쓰신 책 수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리라는 책은 우리 그 조선 산학과 한국의 근대 수학을 연결하는 그 전환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이상설 선생이 초대 성균 관장으로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교과과정에 공교육 교과과정에 처음으로 수학과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성균관에서 수학과 과학 교육이 1895년부터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그 교육 내용이 이전에 그 초등학교나 그러니까 소학교에서 가르치던 그 가감승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이 고급 수학의 내용들이었는데, 그 동시에 이제 한성 사범학교가 생겨서 그 미래 교사들에게 그 고등 수학 내용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책으로 누가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 당시에 발간된 책들을 확인했고, 그 사이에 이 수리라는 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한 내용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 수리는 서양의 수학이 오래전부터 중국을 통해서 전달되어 온 그 전통적인 산학으로 접근한 그런 서양 수학과, 그리고 직접 미국이나 영국 또 프랑스, 독일 등을 통해서 들어온 현대적인 그 수학 내용들이 동시에 섞여 있는 그런 즉 전통 산학에서 근대 수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과도기에 있는 책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오늘 소개하게 됐는데, 이 책은 사실 그동안에 그러한 책이 18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쓰여졌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이 이상설 선생이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됐다가 그 일로 그 일제에 의하여 추적을 받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래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미국을 들러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서 러시아에 머무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러시고 1917년에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그 문서들, 서류들을 다 보안상의 이유로 태워버리라고 그러셔서, 이 수리라는 책도 그때 멸실된 줄 알았었는데, 정말 우연히, 그리고 이 책의 존재가 혹시 존재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수소문을 하던 중 2009년에 이 책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표지가 수리라고 돼 있고, 제목이 명분, 약분, 안수 체절 비례, 안수 가감 비례, 영육, 첩차 호징,
차, 쇠, 호증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처음에 1페이지가 명분 그래서 이렇게 초소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책을 그 전에 보던 사람들도 이 책이 수학책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고 그래서 그냥 다른 그런 서류들과 함께 그냥 묵혀서 근 90년, 100년 이상을 사실 존재도 모른 채 숨겨져 있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발굴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이 책의 특징이 쭉 연구를 해 보니까 이 앞에 부분은 그 이전에 그 수리정원이라는 그 중국에서 발간된 서양 수학 책에 근거해서 그 책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요약하고 또 강의록 같이 만드신 부분이었고 이제 책의 뒷부분으로 가면서 중간 이후부터는 그 조선 산악책에 없는 그 이전에 그 수리정원에 없는 서양에서 바로 그 개발된 그런 현대 수학의 내용들과 그 노테이션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이 책의 이제 가치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이게 수리정원이라는 책인데 이 수리정원이 중국에서 나온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어제 수리정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발간해서 이제 사용을 해왔던 조선시대 산학자들이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비슷하죠. 명분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앞부분은 이렇게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이걸 초서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이게 뭐라고 쓴 건지 한자를 웬만큼 아는 사람도 이걸 읽을 수가 없어서 이걸 해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건 약분에 대한 문제였고 원전을 보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줄여 쓴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내용은 다 알고 이해가 되니까 요런 내용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걸 보시면서 아마 그 설명을 해준 그런 그 교재 같이 강의록 같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책을 그 페이지별로 그 단어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서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징을 발견하였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이 복사본 이 책의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술년의 그러니까 무해와 이게 무슨 무해와 술해 사이에 산방에서 부제가 주인으로 쓴 책이다. 이런 말이 파악돼서 이 책이 1886년 또는 1898년 그 근처에 그때에 이제 어쨌든 마무리가 됐다는 내용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의 일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내용들이 여기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발굴한 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수학은 다 붓글씨로 이렇게 책을 썼기 때문에 한자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어려웠던 내용이었고 또 이렇게 또 특히 이 삼각 방정식 특히 스페리칼 트리고노메트릭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은 그 이전에 조선 산학 또 중국의 어떤 책에서도 소개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술이라는 책에 소개된 것입니다. 이런 구면 위에서 삼각 항등식들이 또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연산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통분이죠. 통분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붓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4차 다항식을 해결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그 이전에과는 달리 이렇게 이 노테이션들이 이제 근대화 되는데 재밌는 것은 덧셈 기호가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게 한자하고 섞었으니까 덧셈 기호가 이게 열십자하고 똑같잖아요.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덧셈 부호는 이렇게 밑줄을 긋고 위에 점을 찍어서 이걸 플러스를 표시해서 열십자하고를 구분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수리정원 중국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그런 새로운 부호를 여러분들의 선배인 그 이상설 선생이 이제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각을 뭐 갑을 병 이렇게 표시하고 그 정현, 여현, 뭐 정절을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표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에 배우는 그런 수학적인 내용들을 이미 1880년대, 90년대에 학습해서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흥미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비례를 이용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 또 전비례라고 하죠. 또 여기서는 이게 실제 문제도 요새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응용 문제들이죠. 하포 3장의 값은 2전이고 면포 7장의 값은 7전 5푼인데 하포 45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포의 길이는 몇인가를 구하라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참 이게 해득하는데 쉽지 않은데 어쨌든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요즘 배우는 문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새로운 노테이션을 이용하면서 이런 새로운 풀이법들이 이제 소개됐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근 가, 이게 차근 이 가차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차근 방 비례라는 조선 시대의 산학에서 쓰던 그런 테크닉을 이제 새로운 그런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아주 쉽게 풀이를 하셨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제곱금, 세제곱금들을 이런 식으로 이 식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해서 쓰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 이런 문제들, 이 문제를 푼 겁니다. 지금 이 세제곱근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자와 컴파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요 이등변 삼각형을 구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그때 이름을 동변삼각형이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요새는 등변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는 뭐죠? 이 원안의 그 정육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이고, 근데 그 수학뿐만 아니라 그 책을 찾으면서 찾은 것이지, 수학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수학과 과학이 성균관의 필수 과목이었으니까 거기에서 물리, 백승호초라는 물리학 책, 또 화학, 계몽초라는 화학책, 이게 이상설 선생님께서 쓰신 그 강의록의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화학 그 방정식들이 쓰여져 있고, 이 물리학 실험하는 뭐 전자기학, 여긴 인력이라고 써 있죠. 인력.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학습하셔서 그래서 이거를 깨우치고 그리고 가리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한국 근대 수학의 개척자라는 책에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 샵에 가서 이 코리안 매스매티션 또는 월드 매스매티션을 검색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책의 내용을 그래서 이상도 선생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이게 지난 시간에 수학사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만든 그런 동영상인데, 이 학생들한테 아까
한국이 일본 일제 식민지가 된 후에 모든 관심을 다 사하고 한국 근대수학교육의 아버지가 바로 이상설 선생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모든 학계에 지금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 동영상은 우리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와의 관련돼서 또 그리고 사회수학을 가르치면서 수학자를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 내용에 감명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감수를 받아서 만든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바로 이상설 선생을 찾으면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초대 성균관장이셨던 이상설 선생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현대 수학 사이의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제 다음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